내 남자 어르신 저를 휙 이렇게 밀시더라고요. 쌍욕 많이 들어. 체적 접촉도 몇 번 있었고 실제로 칼침 넣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기소개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입사 8개월차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약간 사람들이 들을 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기관은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노인 권익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 노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혹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주로 이루어질까요? 주된 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이고요. 부수적으로는 노인 인권 교육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이 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주로 저희 기관 대상자가 노인 학대 피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가장 크게 오는 게 경찰서 측에서 통보서가 와요. 근데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싸우시거나 뭐 아드님이랑 싸우시거나 뭐 배우자분이랑 싸우시거나 했을 때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폭행이 이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은 경찰서에서 저희 기관으로 그 관련 내용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개입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라던가 뭐 노인복지가 뭐 다른 등등 센터에서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좀 학대가 의심됩니다라고 저희한테 의뢰서를 보내주시면은 그 의뢰서를 확인하고 학대 조사하고 상담 진행하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직접 와서 신청하신다기보다는 다른 뭐 경찰서나 다른 행정복지센터의 기관을 통해서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의뢰가 되고 학대라는 것을 대부분 숨기세요. 그래서 이제 남이 발견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이제 학대를 당했다라고 직접 신고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또 그런 서류를 보시고 이제 상담을 나가야겠다고 판단하셨을 때 그 과정들이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먼저 신고가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접수. 저희 기관에서 접수를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 직접 어르신 만나 뵈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학대 판정을 해요.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 법률, 의료, 뭐 쉼터 연계 같은 그런 서비스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에 종결하고 사후 관리까지 그렇게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약간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름에 있듯이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크게 학대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가정에서의 학대, 그다음 시설에서의 학대. 가정에서의 학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개입을 하는 거고 시설 학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학대에 속하는지 판정을 하는 게 주로 주된 업무예요. 시설에서 어르신을 때린다, 방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장 조사 나가서 관련자들 다 조사하고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 여부를 해당 행정기관에 보내요. 시청, 구청, 군청에 이제 이래 해서 학대로 판정합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 판정서를 보고 나서 처벌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시설이나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한 걸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시설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신고를 해줘요? 그나마 양심적이신 분들이
주로 신고를 해주시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고자분이 본인을 노출하기를 꺼려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신고자를 특정할 때 이제 성함이나 뭐 생년월일 정도는 여쭤봐요.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근데 신고자의 정보가 저희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그 학대를 받으신 분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분들과의 만나는 가운데서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명칭을 피해 노인, 학대 행위자라고 나오잖아요. 학대 행위자분한테 저희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면은 저희 과태료를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주무관이랑 같이 가요. 공무원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정당한 서류 없이 거부하면은 그거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상담. 그 피해자분들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학대를 당했다 생각해도 그분들이 봤을 때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학대 유형 중에 자기 방임이라는 학대가 있어요. 학대가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유기, 방임, 자기 방임 이렇게 있는데 자기 방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삼자가 봐도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데 관련해서 모든 지원을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내버려고 그런 사례가 가장 개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 노인분이자 학대 행위자잖아요. 그 본인이 거부하시게 되시면 사실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한계가 있어요. 그 강제권이 필요하다고 좀 느끼실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일에 비해서 권한이 너무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조사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대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권한. 그 외에 뭐 저희가 뭐 강제로 처벌할 수 있다거나 강제로 분리할 수 있다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분리하거나 직접 이제 법에 대한 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라던가 행정기관의 협조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가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해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원까지 가시거든요. 얼마 전에 경찰서 가서 진술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꼭 기관 시설과 기관이 부딪히게 되면은 좀 커져요 일이 법정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외부 뭐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분들이 그 보호 전문기관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사립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이라던가 뭐 법률사무소, 다른 그런 경찰서에서 이제 위원분들 구성해서 자문 받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기관 전문 변호사 저희 기관은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를 쓰시는 기관도 있으세요. 그냥 그런 법적으로 다툼이 워낙 많으니까 아예 변호사를 쓰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한 분에 몇 케이스 정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 기관 이게 그 직원 수랑 그 지역별 신고 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현재 1년에 한 분당 60명 정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생각보다 꽤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웃픈 얘긴데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서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이 많으니까 누구지? 누구지? 약간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계속 사례에 치이고 사례를 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사례를 받고 또 조사하고 그런 게 지금 반복이 돼서 쉽지는 않지 않을까. 혹시 그 막 누군가 막 신체적인 가해를 당하거나 경험도 있으세요? 그 상담에 갔었는데 피해자분이 부인분이시고 학대행위자분이 남편분이셨어요. 폭행 관련해서 상담을 갔는데 이제 학대행위자 상담을 하던 도중에 그 어르신 화가 나셨나봐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분은 방에 계셨는데 그분한테 막 가면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때릴 듯이 위협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방에 들어가 계세요 하고 제가 문을 닫으면서 나갔어요. 몸으로 급하니까 일단은
근데 남자 어르신 저를 휙 이렇게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사람이 이렇게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깨달았고 실제로 칼침 넣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상담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걸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폭력적인 분들 상담할 때는 욕도 기본으로 듣고요. 쌍욕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욕도 많이 듣고 신체적 접촉도 몇 번 있었고 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그 스프레이 회식용 스프레이를 배치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위험도가 높다 하면은 그거 하나씩 챙겨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 갑자기 이러는데 막 여기서 꺼내가지고 하기가 혹시 직원 비율이 남자 여자가 반반일까요? 저희 기관은 여성 비율이 더 높아서 그러면 여자 두 분이 나가실 때도 있겠네요. 위험할 때는 남자 선생님한테 도움을 구해서 나가는데 남자라고 해서 다 막 학대를 피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위험수당을 이렇게 문자로 지급을 한다던가